경상남도 밀양시에는 국가적 대사가 있을 때마다 땀을 흘린다고 전해지는 사명대사의 충절을 기리는 비석이 있다. 표충비는 조선 영조 18년인 1742년 경상남도 밀양시 무안면 무언리에 세워졌다. 표충비는 국가의 큰 어려움이나 전쟁 등 불안한 징조가 보일 때 비석 전면에 자연적으로 땀방울이 맺혀서 구슬땀처럼 흘러내린다 하여 땀 흘리는 표충비라고 불리기도 한다. 1894년 동학농민운동을 시작으로 1919년 3.1 독립만세운동, 1945년 8.15 해방, 1950년 6.25 전쟁, 1985년 남북고향 방문에 땀을 흘린 기록이 있으며 2009년 김수환 추기경 선종, 2010년 천안함 침몰, 2017년 대통령 탄핵이다. 그리고 가장 최근으로 알려진 것은 2018년으로 비석이 세워진 밀양에 있는 세종병원 화재 사건 직전에 땀을 흘렸다고 전해진다. 마지막 2018년에 일어난 세종병원 화재 사건은 병원에 화재가 발생해 의사와 간호사 그리고 환자를 포함하여 45명이 사망하고 147명이 부상당하는 큰 화재 사고였다. 당시 표충비는 오전 4시부터 9시까지 약 5시간 동안 물이 흘렀다고 전해진다. 그때가 마지막인 줄 알았다. 하지만 그 이후에 다시 한 번 더 표충비에서 물이 흐른 시기가 있었으니 바로 2023년이다. 홍제사 주지스님의 말씀에 따르면 2023년 11월 18일 표충비에서 새벽 4시부터 약 5시간 동안 1리터가량의 물이 흘러내렸다고 한다. 하지만 중대한 국가적 사건의 조짐이었을 것이라 생각만 할 뿐 그 이유가 무엇인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사명대사는 그 신통한 능력으로 조선뿐 아니라 일본에서도 대단한 인물로서 기록되어 있다. 일본 교토의 고쇼지 주지는 사명대사가 일본에 방문 당시 직접 친필로 남긴 유묵을 보관하고 있다가 400년이 지나서 세상에 공개하였다. 사명대사는 1544년 중종 30년 경상남도 밀양시 무언면 고라리에서 태어났다. 나이 7세의 사략을 익히고 14세의 어머니를 15세의 아버지를 여의고 김천직지사에서 출가하였고 그 후 봉은사 주지로 천거되었으나 사양했다고 한다. 1594년부터 1597년까지 4차례 외적과 강화회담 진행하였으며 1604년 일본으로 건너가 도쿠가와 이에야스와 회담하였고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사명대사의 신통함과 총명함에 감탄했다고 전해진다. 일본에서의 사명대사의 신통함이 기록되어 있기를 다음과 같았다. 사명대사는 임진왜란 이후 일본으로 향했을 때 일본은 그를 무시하고 시험하고자 하였다. 일본은 겉으로는 사명대사를 환대하는 척하면서 열흘이 넘는 시간 동안 그를 방치만 해두고 절대로 만나지 않았다. 하지만 사명대사는 화를 내지도 분노하지도 않고 차분히 때를 기다릴 뿐이었다. 그 후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도성 인근의 신사를 방문한다는 소식을 듣고 사명대사가 그를 만나기 위해 길을 나섰다.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이 모든 것을 예측하고 미리 손을 써둔 터였다. 그는 신하들을 시켜 대나무 장막을 펼쳐 금강경이 쓰여있는 병풍을 좌우로 30리에 걸쳐 세워두었다. 사명대사가 신사에 도착하자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아주 반갑게 사명대사를 맞이했다. 그리고 사명대사에게 자신이 글을 써둔 병풍을 세워두었는데 혹시 그것을 읽었냐고 정중히 물었다. 그러자 사명대사가 금강경 병풍을 보았다고 답하였다.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그렇습니까? 혹시 외울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았다. 그러자 사명대사는 금강경을 외우기 시작했다. 여시아문화사원이 일시에 불이 제4위국 기수급 고도고나사. 그런데 갑자기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불경을 멈추게 하고 환하게 웃으며 이야기하였다. 사명대사, 당신의 지혜와 총명함은 하늘에 닿을 정도로 뛰어나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보여주신 암송 능력은 평소에 명성에 미치지 못하는 듯합니다. 아마도 먼 여정으로 인한 피로가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제가 적어둔 금강경의 2구절을 빠뜨리셨습니다. 하지만 이는 단지 일시적인 실수일 뿐이라고 믿습니다. 부디 휴식을 취하시어 본연의 뛰어난 능력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자 사명대사는 나는 단 한 번 지나가며 30리가 되는 병풍의 내용을 수백 번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서 보지 않은 부분까지도 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 부분을 말하지 않은 것은 밖에 세워둔 병풍에서 그 부분이 가려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직 제 눈으로 직접 본 것만을 말하고자 했습니다. 라고 답하였다.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당장 신하를 시켜 밖에 세워진 병풍을 확인하니 실제로 그 부분에 병풍이 접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었고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이 사실을 알고 감탄하였다고 한다. 사명대사가 일본과 주고받은 서한, 석장비 등에 따르면 도쿠가와 이에야스로부터 일본의 재침략 금지 약속, 통신사 교환 합의, 조선인 포로 송환 약속, 설릉과 정릉 도굴범 인도 약속을 받아냈다고 한다. 이 부분만 보아도 사명대사가 일본에서 대단한 외교를 펼치고 인정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명대사는 한국의 미래에 대한 예언도 여러 가지 남겼다. 첫 번째, 조선이 망국의 위기를 2번 더 겪을 것이다. 이는 정묘호란과 병자호란으로 해석된다. 두 번째, 나라의 기운이 닿은 후 망국이 될 것이다. 이는 조선 왕조의 멸망을 뜻했다고 알려져 있다. 세 번째, 나라를 2번 빼앗길 것이다. 이는 일제강점기 때와 미국과 소련의 신탁 통치를 뜻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네 번째, 동족끼리 싸울 것이다. 이는 한국전쟁을 뜻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가 가장 중요하다. 사명대사는 임진왜란 이후 약 400년 뒤에 한국의 운이 트일 것이라 하였다. 사명대사가 말한 400년 후는 1990년 후반으로 추정되는데 한국은 1997년 IMF를 맞으며 금융위기로 인한 심각한 침체를 겪었지만 이후 1999년에는 GDP 성장률이 11.5%로 반등하며 매우 빠른 회복세를 보였다. 하지만 사명대사는 그 이후에 세상은 보이지 않는다고 말하였는데 이에는 여러 해석이 따른다. 가장 유력한 설은 한반도가 이미 안정상태에 이르러 더 이상의 발전이나 변화가 필요 없는 상태에 도달했다고 보는 것이다. 그 후 사명대사는 1605년 묘향산으로 들어가 1610년 입적하였다. 당대의 사람들은 더 이상 사명대사에게 미래에 대한 내용을 들을 수 없어 슬퍼했다는 일화도 전해진다. 하지만 사명대사의 5대 법손 태어당 남봉선사가 표충비와 사당을 세우면서 사명대사비 일명 표충비가 국가에 큰 징조가 있을 때마다 물을 흘리기 시작했고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표충비는 1972년 2월 12일 경상남도 유형문화재로 지정되었다. 사명대사는 한반도에 귀인이 나타나 평화로운 세상이 펼쳐질 것이라 말하였으나 하늘의 기운을 읽을 수 없어 그 의중을 완전히 파악하지는 못하였다. 그러나 경상남도 밀양의 사명대사 유적공원과 생가와 비석이 여전히 존재하며 우리 후손들에게 중요한 사건이 있을 때마다 매번 메시지를 주고 있어 신기할 따름이다.